20강 4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uitable way to describe how geologists perceive rocks and landscapes is the metaphor of a palimpsest.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주어가 어디입니까? 굉장히 긴데요. A suitable way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suitable이라는 형용사는요. 무슨 뜻이죠? 적합한, 적절한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적합한 방식은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to describe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방식은요. 근데 뭐를 묘사하냐면 how geologists perceive rocks. how라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니까 여기서 how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geologist는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geology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geo라는 그 접두어가 들어가 있으면 땅이랑 관련 있죠. 땅. 그래서 geologist이라면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perceive라는 형용사는요. 뭔가를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rocks, 암석과 landscape는 보통 우리가 풍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지형이라고 합시다. 지형. 암석과 지형을 어떻게 이제 간접 의문 여기까지 되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가 이런 것을 묘사하는 적절한 방식은요. is the metaphor. metaphor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통 뭐 비유 또는 은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런 비유입니다. 뭐의 비유냐면 of a palimpsest. palimpsest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주석이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뒤에 대시하고 지금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설명. 근데 이 palimpsest에 대한 비유가 적절한데 이 palimpsest라는 게 뭐냐? 뒤에 보시면 the term 이런 용어래요. term이란 말은 용어, 단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용어냐면 used by medieval scholars. medieval이란 말은 중세의 이런 뜻입니다. 중세의. 우리 med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 medium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중간. 아무튼 그래서 medieval scholars 중세의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용어 이렇게 되겠죠. scholar 학자. 근데 이 학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To describe a parchment. parchment란 말은 양피지. 그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쓰던 그런 어떤 두루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양피지가 또 어떤 양피지입니까? 대절이 또 앞에 있는 양피지 꾸며주고 있죠. 그런 양피지가 어떤 양피지냐면 that was used more than once니까요. 한 번 이상 더 많이 사용된 양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이상 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된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중세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말.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palimpsest라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암석과 지형을 인식하는가. 마치 뭐와 같다? 여러 번 사용한 양피지 이것과 같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더 설명이 붙어있는데요. 콤마하고 with old ink scraped off to allow a new document to be inscribed. 그 여러 번 사용한 양피지가 어떤 양피지냐면 이런 거래요.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읍시다. with old ink scraped off.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쭉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with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old ink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scraped의 ed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밑에다 적어보시면 with 다음에 어떤 목적어라는 건 명사가 나오는 거죠.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목적보어 한 채로 혹은 뭐 하면서 만약에 여기 이제 과거분사가 나오면요 목적보호 자리에 뭐뭐 된 채로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with를 사용한 분사구문이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꼭 이걸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해석만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십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 한 채로 당연히 현재 분사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그다음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뭐 된 채로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양피지라는 게 여러 번 사용한 양피지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with old ink scraped off니까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old ink고요. 근데 scraped off 이 부분이 목적보어.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가 나왔죠. 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된 채로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래된 잉크가 어떻게 된 채로요? scraped off인데요. scrape란 말은 뭔가를 벗겨내는 겁니다. 긁어서 벗겨내다, 긁어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래된 잉크를 긁어낸 채로, 긁어내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to allow a new document to be inscribed. 새로운 문서가 to be inscribed. inscribe는 글씨를 쓰다. 근데 이제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씨를 새겼겠죠. 글씨를 새기다. 뭐 이런 의미고요. 새로운 문서가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그 오래된 잉크를 벗겨내면서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한 양피지 이런 걸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palimpses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양피지인데 이면지 양피지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냥 이제 한번 쓴 이런 거. 근데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겁니다. 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암석과 지형을 인식하는가, 지구의 암석 지형을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요거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비유인가 한번 뒤에 보도록 합시다. invariably라는 부사는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always랑 똑같은 뜻이다. 그냥 항상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항상 the erasure was imperfect. 그라는 더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the erasure, 우리 erase라는 동사 아시죠? 지우다. 그럼 지우는다는 말이 그거의 명사인데 지운다는 말이 앞에서 언급됐었나요? 뭘 지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피지에 원래 있던 그 올드 잉크를 벗겨내는 거, 그거를 다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렇게 지운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지운 것이 was imperfect니까요.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드 잉크를 벗겨내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and traces of the earlier text survived. 그 원래 있던 earlier text니까 그 전에 남아있던 그 글들의 흔적이 trace란 말은 흔적이죠. 이것이 survived, 살아남아 있었다 이겁니다. 양피지에 원래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 양피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잉크를 이렇게 막 지워내고 어떤 식으로 지워볼까요? 예, 막 이런 식으로 야 이러면서 막 지워내고 이래도 그 잉크의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떠냐면 these remnants, 이러한 remnants는요. remnants라는 건 뭔가 남아있는 잔재 이런 거죠. 남아있는 부분 뭐 이런 거. 예. 다른 말로 하면 remains 뭐 이런 거죠. 이 남아있는 부분들이요. can be read, 읽힐 수가 있는데 뭐를 사용하면 읽힐 수가 있냐면 using X-rays and various illumination techniques. X-ray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illumination이란 말은 보통 이제 어떤 조명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조명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오래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읽혀질 수 있다. And in some cases,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어떠냐면 are the only sources,
지금 여기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in some cases는 이제 이거는 전치사 구고요. are the only sources. are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주어는 어디 갔습니까? and 다음에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are the only sources of very ancient documents. 그 아주 오래된 문서의 유일한 소스이다. 뭐가요? 남아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 된 주어가 되겠죠. 두 번째 주어. 근데 이제 오래된 문서의 유일한 근원인데 including 뭐를 포함하냐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Several of the most important writings of Archimedes. 아르키메데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라이팅들 그것들 중에 몇몇 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문서가 그냥 온전한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면지처럼 재활용한 그 양피지 거기에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고대 문서의 유일한 소스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이런 게. 근데 지금 이게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비유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유가 어떻게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in the same way, 이와 마찬가지로 everywhere on us, 지구상에서의 그 모든 곳에서 traces of earlier eras, 그 초기 시대, 더 이전의 시대의 흔적들이 persist,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contours of landforms, 어떤 지형의 컨투어라는 단어는 윤곽이고요. 지형의 윤곽 속에 남아 있습니다. And the rocks beneath니까 어디 있는 암석? 아래에 있는 암석이니까 뭔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암석들 속에 그런 옛날 시대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이거죠. Even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심지어 뭐 하고 있는데도요? 새로운 챕터들이 are being written이니까 쓰여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옛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앞에서 말했던 양피지 있잖아요. 양피지. 그냥 양피지라고 우리말로 쓸게요. 이거를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냐? 양피지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어떤 그 그냥 지구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피지에 남은 흔적들이 뭡니까? 그 옛날 글씨의 흔적들. 이것들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옛날 땅의 흔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 이거죠. 양피지에 써 있는 그 옛날 글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식의 비유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비유. 계속해서 보시면 The discipline of geology is similar to the optical device for 그 다음에 빈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학문의 분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문의 분야 of geology니까요. 지질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는 is similar, 뭐와 비슷하냐면 to an optical device와 비슷합니다. 직역하면 optical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광학이랑 관련된 거죠. 광학적인 device, 장비와 비슷합니다. 그 앞에 있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구는 옛날 양피지고 옛날 양피지에 써있는 흔적들은 지구에 남아있는 옛날 땅의 흔적이고 그럼 지질학이란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 땅의 흔적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도구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광학적인 장비들 광학적인 장비가 앞에 얘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가보시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엑스레이라든가 그죠? And various illumination techniques 이것들이 뭐냐면 광학 장비가 되는 거죠. Optical devices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부분, 과거의 글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지락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과거의 땅의 흔적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광학 장비입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답부터 일단 찾아볼까요? 1번 보시면 describing every last detail at the surface. 표면상의 surface라면 표면이죠. 표면. 이것은 지표면 같은 게 되겠죠. 지표면에 있는 모든 그 마지막 하나의 어떤 디테일까지 묘사하기 위한 근데 지표면에 있을까요? 지표면? 오래된 땅의 흔적이? 지표면에 있는 게 아까 rocks beneath라 그랬으니까 뭐 땅속에 지하에 묻혀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면이란 말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seeing the earth's text, 지구라는 텍스트를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in all its dimensions, 모든 차원에서, dimension이란 말은 차원 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학 장비. 2번은 어떤가요? 사실 2번을 딱 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지구라는 텍스트, 지구를 텍스트에 비유한 건 맞죠 일단. 모든 차원에서라는 거는 그냥 이 표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모든 차원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어떤 광학 장비라는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2번을 후보에 두시고 3번 보시면 erasing all traces to convey a new message.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광학 장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의 흔적을 읽기 위한 광학 장비죠. 3번은 말이 맞지가 않고요. 4번 보시면 filtering out insignificant features on the planet. filter out 한다는 얘기는 걸러내는 겁니다.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그 이 지구상의, 여기서 the planet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어떤 특징들,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비, 그런 거 아니고요. 5번에 documenting the evidence for continental movement. continental이란 말은 대륙의 이런 뜻이 되겠죠. 대륙의 이동의 증거, 이런 것을 documenting, 기록하기 위한 장비,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적절한 것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to think geologically,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is to hold in mind's eye, 마음의 눈, mind's eye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으로 이걸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 속에 유지하는 겁니다. 뭐를요?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 but also present in the subsurface. 예,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래서 어떤 것이요?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니까 표면상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present in the subsurface. subsurface니까 표면 아래,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마음의 눈으로 담는 거, 그것이 지질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막 이런 것까지 보는 것이니까 아주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한다라는 면에서 아까 2번에 in all its dimensions라는 표현이 그래서 맞는 게 되겠죠. What has been and will be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있어왔던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 앞으로 지형이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지질에 어떤 뭐 변화가 생길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거, 그게 지질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을 이제 재활용 양피지에 비교를 한 그런 글이 되겠죠. 그 아까 얘기했던 with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with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분사가 오는 이런 거를 좀 더 예를 보시면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e was sitting with his legs crossed. 그는 앉아 있었는데요.
뭐 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까? 그의 다리가 크로스 되니까 서로 엇갈린 거죠. 다리를 꼰 채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아래 보시면 with the mouth open, she was standing in the rain. 입을 벌린 채로 그녀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오프닝 아니면 오프닝 N이 하나 같은데, 그죠? 속속속속속. 아니면 opened, 왜 이렇게 안 해요? 오프닝 아니면 왜 오픈드라고 안 해요? 그냥 오픈입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being open,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being이라는 분사는 보통 많이 생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open은 동사가 아니라 뭐겠어요? 형용사, 뭐뭐가 열려있는, 그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입을 벌린 채로라고 할 때 with the mouth opening이나 opened라고 하지 않고 그냥 with the mouth open,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예. 그래서 with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분사가 오고요. 분사. 그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분사가 왔으면 목적어를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과거 분사가 왔으면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inscribe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scribe 혹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뭐랑 관련있냐면 쓰는 거랑 관련있습니다. 쓰다.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종이가 없었을 때는 글씨를 쓴다라는 게 뭐 석판이나 목판 같은데 이제 새기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새기다, 쓰다. 그래서 inscribe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름 같은 것을 쓰다, 새기다, 뭐 이런 뜻이고요. 글씨 같은 것을. 예문에 보시면 the trophy was inscribed with his name. 그 트로피에 뭐가 쓰여졌다? 뭐가 새겨졌다?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She signed the book and he inscribed the words with grateful thanks on it. 그는 책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라고 그렇게 뭐 그런 말들을 썼다. 뭐 이렇게 되겠죠. describe, description 이러면 묘사하다, 묘사 뭐 이런 뜻이고요. scribe가 들어가 있죠. subscribe는 뭐 하는 거죠? subscribe. 요새 되게 많이 보셨죠? 유튜브 같은 거 구독하다. 원래는 신문 같은 것을 구독하다 이런 뜻인데요. 요새는 이제 그런 유튜브 같은 것도 구독한다 그러죠. 구독. 아니면 넷플릭스를 구독한다. 명사는 subscription. transcribe라는 단어는 어떤 걸 이렇게 듣고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필사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들은 것을 글로 옮기다. 좀 더 정확히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필사한다 그럴 때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들은 걸 글로 옮기는 것도 필사한다 그러고, 또는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책을 보고 베끼는 것도 필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는 들은 것을 글로 옮기는 거, 이런 걸 transcribe라고 합니다. 근데 transcript는 그래서 당연히 대본이란 뜻이 있고요. 누군가 말로 한 걸 받아 적은 대본.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영어에서 transcript는 뭘 얘기하냐면 그 성적표, 대학교의 성적표 같은 거, 성적 통지서 같은 거, 이런 걸 또 transcript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prescribe는 뭐 하는 겁니까? 병원에 가기 전, 약국에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미리 써주는 거. 그래서 prescribe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다. prescription 이러면 처방전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이런 단어들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script, 뭐 scribe, script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쓰다, 새기다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